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종료되었는데요. 질의를 더 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도 유정지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3분으로 드리고 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석헌 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리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회장, 최숙현 선수 폭행, 폭언 등 관련 사건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2월 14일을 기억합니다. 누가 보고했습니까? 사무처장이 보고했습니다. 구두 예, 보고했습니까? 구두 보고했습니다. 제가 가장 모든 분들께 궁금한 점인데요. 보고받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당시 보고가 폭행건이 있는데 그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지켜보자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자고 경찰 얘기했습니다. 경과에 따라 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거 외에 본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으셨나요? 예,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예. 당시에는 제가 이 일이 이토록 위중한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에 경찰 조사 완료 전에 협회 차원에서 진상 파악하고 선 징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위중함을 몰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협회는 6월 26일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서야 7월 6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가해자 김규봉 감독과 장윤전 선수는 영구 제명, 김도환 선수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장이 사건을 인지한 2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130여일 동안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단 열흘 동안 조사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회장, 최숙현 선수가 살아있던 130여일 동안은 왜 그렇게 못한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의 위중함을 제가 제대로 파악 못했고, 다음에 이제 제가 6월 29일 경에 처음으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진술한 파일을 보게 되고, 그때 이 사건이 상당히 위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네. 그 전에 미리 알지 알겠습니다.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와 부모님께서 참고 기다려준 130여일을 협회가 안이한 대처로 날려버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130여일 시간 누군가는 인내와 고통 속에서 보낸 누군가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끝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하면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징계합니까? 위중함 모르면 그냥 경찰에 맡기는 겁니까? 더 수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인지 깊이 파보지 않습니까? 저희 대처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회장이 최숙현 선수 폭력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그날 대의원 총회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2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회에서 장윤정 선수에게 최우수 선수라고 트로피와 상금을 시상했어요.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폭행 사건 진상 파악이 우선 아닙니까? 제가 처장에게 보고 받은 것은 그 대의원 총회가 끝나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의원 총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협회 내부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협회 직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협회 내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고건이 저한테 전달된 게 대의원 회의 총회가 끝나고 그럼 나서입니다. 이뿐만이 또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 2월 26일 제3차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는 하츠 카이츠 아시아 선수권대회 출전 선수 선발권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장윤정 선수는 파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치 성적이 우수한 선수는 동료 선수를 폭행해도 폭언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자체만 본다면요. 이런 협회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온 겁니까? 저희가 그 장윤정 선수가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내부에서 다른 곳의 폭행 사건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늘 맞습니다. 아래 억울한 이러한 상황이 오면 바로 대처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더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나중에 이따가 나중에 한 번 더 그럼 기회를 드릴게요. 배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충 질의 때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네. 보충 질의 때 제가 인권위원장님께 국민의 인권이 정무적 판단, 인권의 정무적 판단이 가미되어서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하셨지요. 네, 일어서서 좀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직권 조사가 지연된 부분에는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 직권 어떤- 네네. 조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직권 조사가 완료됐음에도 보통 40일 이내에 발표를 하시는데 6개월인가요? 네, 6개월이 예, 6개월 후에 됐습니다.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네네. 이유는 네. 첫 번째 최숙현 선수의 그 진정에 대해서 조사를 나선 것이 7월 2일에 현장 조사를 아마 인권위에서 나가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체육인 인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라는 일단의 지시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 발표 시기가 6개월이나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 관계자께서 인권위 관계자께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 때문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7월 15일 그것도 보통은 그 대상이 기존의 권고 대상은 문체부와 대한체육계, 교육부나 학교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정이 돼서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에게 권고 사항으로 이제 수정돼서 7월 15일에 권고문을 보내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것 또한 네. 공교롭게도 7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아마 발빠르게 인권위에서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대통령께 드린 주문을 보면요.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력 피해를 국가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 동시에 독립적인 조사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관을 적극 활용해달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를 적극 활용해달라라는 말씀과 진배 없는데 사실상 국가인권위는 움직인 모든 시점이 대통령의 입이 떨어지고 난 뒤에야 움직이셨습니다. 제가 독립기관으로서의 권한 제대로 사용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거수기 네. 기관으로 국민의 인권기관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네, 저희 의원께서 다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1분만 답변을 더 하면 주시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1분 더. 네. 네. 예. 우선 아니 저는 앉아주시고요. 문체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상. 예. 그 스포츠 윤리센터가 이제 8월에 출범하는데 기재부가 올해 정원을 영면으로 감축하면서 대한체육회 소속의 클린 스포츠 센터에서 그 이제 역할을 이양하는데 8개월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 장관께서는 현재 8월에 출범하도록 올해 돼 있었고요. 예. 클린 스포츠 센터는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원을 영명으로 2018년 9월 정원 영명으로 감축했다라고 지금 통보를 받은 걸로 아는데 저 체육회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체육회장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체육인 폭력 사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백이 문체부에 생긴 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셨는지 추후에 저희 국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최영애 인권위원장님, 아까 배현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려고 섰다가 답변 못하신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 의원님 그리고 이영 의원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그 질타 다 달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인권위가 사실은 고 최숙현 선수 건에서 제대로가 아니라 미흡하게 저는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그 전문 기구로서 그리고 특조단까지 만든 곳에서 그러한 진정이 왔을 때 이것을 현장으로 그리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이 결정문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대통령의 어떠한 지시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닌가?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조사 진행 과정은 위원님실로 보내겠지만 저희는 사실 그 6월 23일 날 그 작년 12월에 저희가 결정을 할 때 그때는 대통령에게 가는 권고가 없었습니다. 각 관련하는 부처 장관들에게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회의 때 전체를 들여다보니 직권조사를 하는 것을 보니 체육계가 너무나 흩어져 있고 징계가 굉장히 각각이고 징계 받은 사람들의 그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지도자로 일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정말 이것을 다 넘나드는 그리고 독립적인 부처에서 독립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는 인권위로 대통령께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작년 12월 결정을 할 때 갑자기 제안이 됐고 그것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듬고 그 안에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러한 시간들이 좀 걸렸고요. 그리고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보낸 그 자료에 있는 이유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일정 속에서 그리고 왜 이것이 순연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 있고 정리해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배 의원님 추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최 위원장님께서 정갈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드렸던 지적의 말씀은 7월로 그 발표 기한을 옮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께서 코로나19의 그 특수성과 이것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대했다고 이미 답을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움직인 것에 대한 지적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서울시 다산 콜센터보다 못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진정 그 상담에 관한 여러 가지 루트에 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또한 국회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병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양우 장관께 세 가지를 질문을 하겠는데 두 가지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마지막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명령 복종이 가장 그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했던 군부대. 군부대의 폭력이 옛날에 많았었는데 거기는 아픔과 반성 속에 지금 굉장히 민주적인 군이 됐어요. 체육계 지금 완전히 보니까 개판이야.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극한의 상황을 극복을 하면서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고 그 결과로
국제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기량 향상 때문에 폭언과 폭행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그런 메달을 왜 따야 되는가? 이건 진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폭력 이외에 선수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걸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어요. 사무실 앉아갖고 답 안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 11건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해서 그 문체위 대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원안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다 삭제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단체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마저 법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정훈께서 이번에 새로 발의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건 껍데기 법안이죠. 이렇게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문체부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폭력을 뿌리 뽑을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뭐 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윤리센터가 미리 만들어졌다면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최숙현 선수의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재구실도 못하는 센터로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다시 그런 희망 고문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능을 스포츠 윤리센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그 추가적인 우리 21대 국회에서 발의도 법안 개정이 나오겠지만은 이 체육계 폭력 비리 추방을 위한 법률안 개정 작업에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하다가 끊어질 것 같아서 빨리 할게요. 네, 끊지 말아주시고. 네. 지난 4월 10일 날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청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대요. 개정안에는 회장은 재출마하려면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사임을 해라. 이러고 됐던 것을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국제관계 업무는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지금 현 대한체육회 회장님이 IOC 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관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4월 10일 날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정관 변경했어요. 그런데 공청회를 6월 29일에 열었습니다. 국민의견 수렴이 이유라면은 선거 바뀐 것 같아요. 공청회를 거쳐서 정관 변경을 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수순인데 이 정관 변경 해놓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문체부에다가 이렇게 정관 변경 해달라. 안 해주면은 IOC 위원직이 유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문체부를 완전 압박하는 모양새 같이 보여서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OC 위원이 중요하냐, 대한체육회 대회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하고도. 네,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법안을 만들 때 스포츠윤리센터 사실 조사 강제성까지 같이 올렸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마침 다시 또 박정희 의원님 발의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체육계 비리 처벌 확대 문제, 가해자 불이익 처분 강화 같은 것도 많이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또 심의 과정에서 좀 완화된 면이 있어서 그것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노리겠다는 말씀을 구태여 제가 드립니다. 체육회 지금 그 정관 승인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고요. 선거 중립성 보장안을 별도로 마련하라고 좀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국제 관계 IOC 원어스 신분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중해 드려야 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체육회 선거의 또 공정성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보장안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 의원님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애
인권위원장님, 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 출범이 19년 2월 5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업 선수 인권 실태 조사를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고요. 여기에서 1,251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424명은 폭언, 326명은 폭행, 66명은 성희롱, 그리고 3명은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죠. 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들은 지금 계속 방치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조사는 그 익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익명으로요? 그러니까 익명이요? 아니. 웃지 그- 마시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 누가 선수도 지금 어떻게 누구인지를- 하셨냐고요? 지금 조치를. 네? 이 사람들. 그 폭행, 사람들이 폭언, 성폭행.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체 이 조사에서 네. 경험이 어떠한가 자기 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직권조사가 아니 조사 있죠. 아니 그 사람 진정사건 그러면 들어온 거.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이걸 뭘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아니 말씀하세요. 그걸 왜? 네. 보고 안 받으셨어요? 사실 그 많은 종류의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마다 좀 다른 기법을 썼기 때문에 네. 우리 단장님이 좀 말씀을 하시면 아니 보고를 안 되겠습니다. 받으셨냐고요. 보고들은 뭐 받지만 제가 네. 직접 이것을 직접 챙기는 네. 이 아니 그러면 위원장직만 걸고 계속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인권위원회를? 그렇게 보고를 상세히 안 받으시고? 그렇게 아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제- 그러냐면 네네.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251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424명이 폭언이고 326명이 폭행을 당했고 66명이 성희롱을 당했고 그리고 3명이 성폭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과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냐고요. 이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원장님. 지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지금 이들은 아직도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만요. 네, 아니 저기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네, 잠깐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폭행을 위원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묻잖아요, 먼저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답을 해주세요. 지금 이 당사자들이 네. 지금도 당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본다. 네. 이렇게 답을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 하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성폭력, 폭력 이러한 구조하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 실업팀 조사는 모바일 조사로 했었고요. 네. 그리고 심층 면접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개개 진정을 받아서 한 조사가 아니고 네. 일반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폭력과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가 이러한 실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개개인의 진정 사건은 또 따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걸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조사만으로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후속 그래서 조치가 있어야 저희가- 되잖아요. 후속 조치요. 네네. 지금 그래서 그 예. 후속 조치를 위해서 네. 권고문도 냈고 그 네. 안에 구체적으로 공고문은 언제 내셨습니까? 7월 6일 날 냈습니다. 지금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3번 더 드려요.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3번은 더 드렸습니다. 1분 내로 마무리. 그 관련 규칙에 따르면 공고안은 40일 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의결안은 언제 통과됐습니까? 공고안 발표 의결이요. 19년 12월이죠. 그날 아니 그러니까 대답하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예. 네 아니오만 해주세요. 네네. 12월에 공고안 발표 의결을 했죠.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네네. 근데 7개월이 걸렸는데 42일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공고안을? 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건 뭡니까? 근데 이번 경우는 늦어진 거 맞습니다. 네 네, 잘못하셨죠. 네, 그거는 그렇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2월에 아버지가 취하할 수밖에 없는 안내해놓고 최근 언론에 이슈가 되니 자체 방침을 세우고 조사 중인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2월에는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죄송합니다. 정말 이 조사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 사건이 들어온 것이 우리 위원회는 조사 사건들은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들로 다 배정이 돼서 사건들은 저한테 안 옵니다. 상임위원회 올라가거나 전원위로 갈 때는 왕권 보고가 있지만 그래서 저한테 이 보고가 사실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숙현 선수의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보고를 하라고 사실 이렇게 됐던 거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그 스포츠 인포 조사단 구성 관련 긴급 성명을 내셨거든요. 네. 1월 12일 날 신속하게 조사 및 규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리고 올해 2월 12일 최숙현 선수 아버지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잠깐만 이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때 통화를 하셨을 때 녹취가 됐었습니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 마무리. 인권위에 전화를 처음 했을 때 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통화 내용은 녹취를 한다고 분명히 멘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녹취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약간의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네. 저희의 그 진정 상담은 녹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멘트가 나가고 있었는지를 이용희 의원님 지금 이렇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중요한 말씀 하셔도 방송에 나가지가 않거든요. 아니요. 그러면은요 주어진 질의 시간 3분에서 4번, 5번을 더 드렸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 질의를 요청하셔서 그 말씀이 방송으로 나가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네. 그렇게 시간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니 이따가 추가 또 더 필요하시면 그때 또 요청하시고요. 지금은 위원님 시간을 다른 분에 비해서 5분을 연장해서 쓰셨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도 되나요? 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님 질의 안 하시겠죠?
네. 그러면 최영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특별 오늘 문화부 장관께서 이게 현안 보고하셨던 특별조사단 구성 운영 보면은 잘못이 드러날 경우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과제를 도출 추진하겠다. 이거 계속 되풀이된 이야기입니다. 심석희 사건이 났을 때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장님 좀 수고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심석희 사건 났을 때 제2의 심석희 사건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막았습니까? 골든 타임을 놓쳤죠. 피해자가 간절하게 호소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이 체육 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십니까? 네, 당연히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해오고 있고 또 이번에도 특별조사단을 통해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기강을 분명히 세우고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최고감독기구 국가체육을 장려하고 국가체육의 이 현실에서 잘못된 부분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조치 사항에 과제 조치를 추진하고 장관의 직을 걸겠다라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들도 긴장하고 체육단체도 긴장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악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포츠 비전을 발표하면서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포츠. 근데 지금 사실은 목숨을 끊게 하는 스포츠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현장에서 스포츠는 인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스포츠는 인권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 의원이 쭉 그 인권위의 그 전수조사에 밝혔습니다만 지금 학교 폭력도 심각합니다. 학교 폭력이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성폭력 매우 심각합니다. 이 실태 조사는 보고받으셨죠, 장관님? 인권위가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다. 5,274개교에 63,211명의 초중고 선수를 상대로 보고한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지금도 발픽자하고 있고요. 또 심석희 사건이 난 지가 지금 1년 넘어 지났지만 조금 전 뉴스에도 보면은 어제 뉴스에도 보면은 코치가 또 어린 꿈나무를 짓밟고 욕설하는 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분명히 장관께서 우리 체육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장 차관께서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쓰는데 그리고 사실 오늘 내가 이 지금 제도 개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혁신 관련해서 스포츠 인권 기구가 나왔는데 사실 그래서 문경란 전 위원장님 스포츠 혁신 위원장을 불렀습니다. 참고인 신청했는데 지금 이게 자칫하면은 정부가 책임 모면하는 무슨 제도 개선책으로 전락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체육계 외부 인사이시고 또 민간인이신 문경란 위원장님께서 이 스포츠 헬리센터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좀 한 2분만 주십시오. 제가 한 분 안 쓰셨습니까? 답변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남았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발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독립성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수많은 권리 구제 기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스포츠 혁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피해자 당사자와 운동선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 센터나 인권센터를 찾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체육 가해자와 그 가해자 주변의 체육 단체들 영향력 있는 분들의 그 영향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가해자에게 바로 알려주게 되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되는 스포츠 윤리센터는
그냥 인력이 부족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유효하게 독립성을 확보하느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징계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어떤 배타적인 조사와 징계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과 그 결과는 중간에 어떠한 스포츠 관련 단체나 관계자들도 개입할 수 없고 그 결과는 문화체육부 장관께 바로 보고되고 징계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사안을 놓고 외국의 여러 단체들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사자들이 쉽게 용기를 내서 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계속 운동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제3자들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사와 징계를 거부하거나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체육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이행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피해자들이 쉽게 권리구제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365일 24시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새로 건립되는 윤리센터의 인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이런 어떤 전문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위원장님 한 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모경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혁 평안내과 원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청문회에 고 최숙현 선수에게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는 자칭 팀 닥터 안주현 씨가 불출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폭언, 폭력, 성폭력, 성희롱을 일삼았던 무자격자 안주현이 평안내과에서 고용되어 일하게 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비록 안주현 씨가 불출석했고 그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안주현 씨가 선수들에게 한 의료 행위의 부적절성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운동 처방사와 물리치료사는 다르다는 점. 안주현 씨가 보유한 운동 처방사 자격으로 물리치료를 행하는 것은 분명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물리치료사라는 것은 기계 및 기구를 이용한 치료, 손으로 하는 일명 도수 마사지 신체 교정 운동이고요. 반면 운동 처방사라고 하는 것은 민간 자격증으로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방법을 알려주고 운동 사항을 점검 관리하는 역할,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주현이 운동 처방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리치료는 위법입니다. 손으로 마사지한 것도 위법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이고요. 물리치료사가 아닌 자의 물리치료도 의료기사법 제9조 위반입니다. 이시호 원장님, 안주현 씨가 평안내과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손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물리치료입니까? 아닙니까? 물리치료가? 물리치료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리치료사는 기계 및 기구를 이용한 치료, 손으로 하는 일명 도수치료, 마사지, 신체 교정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 처방사라고 하는 것은 점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손으로 마사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아닙니까?
이분이 처음에 이 물리치료사가 아닙니까? 물치료사 아닙니다. 아닌데 물리치료를 한 거죠.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손으로 마사지 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안주현 씨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선수들에게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도 의사 면허도 없는 안주현 씨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습니까? 마사지, 물리치료 등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할 다시 때 묻겠습니다. 손으로 한 거는 마사지라고 말을 합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법 제27조에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이 있는데 당사자인 안주현 씨는 물론이고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도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영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원장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한 거에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요로. 저는 물리치료를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문체부 장관님 그리고 대한체육회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자칭 팀닥터 안주현은 때론 코치, 때론 의사 면허도 물리치료사 면허도 없는 상태로 우리 선수들의 치료를 담당해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다시는 무자격자가 우리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운동부, 전문 체육, 소속팀 팀 닥터 물리치료사, 운동 처방사들이 제대로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주경찰서 서장님 앉은 자리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 비추어 볼 때 평안내과뿐만이 아니라 일부 병원들에서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물리치료 행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또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고요. 경주시 체육회 여준교 회장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경주시 체육회에서도 무자격자 폭언, 폭력, 성폭력, 성희롱 진상 규명을 철저히 밝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확실히 밝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미경님, 그 정지현 선수 어머님 계시죠? 예. 예. 앞서 그 정언에서 정지현 선수가 강목으로 엉덩이를 열 대 맞았다는 그런 정언을 들었는데 이전에 사진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 정언 듣고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심정이야 뭐 숙현이 부모님만큼이 아니겠지만은 저 역시 나중에 3년 지나고서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새끼가 운동을 해야 되나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마 그 최숙현 선수 어머님한테 제가 여쭤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인권위원장님. 거기서 앉아서 이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최근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장 그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은 어떤 인권들입니까? 저희가 보호하자고 하는 인권은 어떤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 이쪽에 더 방점을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앞서 그 이용 의원도 그 질문했습니다만은 지난해 1월 22일 날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그 위원장님 긴급 성명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주요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피해자 보호와 진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와 장치들이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이 주된 꼭지였습니다. 그리고 예, 그 크게 보면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 조사 창구를 네. 일원화하고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겠다는 부분하고 또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부분. 네. 그리고 최대한 또 그 신속히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까지 하겠다. 지키신 게 있습니까? 노력은 했지만 굉장히 제가 돌아보면 저희가 반성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그 이용 의원님이 그 질문하신 거에 잠깐 그 답이 왔는데요. 저희 상담센터나 특조단에는 녹취 관련 멘트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제가 놓칠까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나름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체육계 스포츠라는 것이 사실 인권위원회에 제가 인권위원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 스포츠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고 나서 그 실태 조사가 나왔고 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고 위원장님, 네, 그랬습니다. 앞서, 네. 저는 계속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신속하게 조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단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 각각 기각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사에 들어간 95건 중에서 58건, 60% 이상이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조사 결과도 봐도 굉장히 또 솜방망이 쳐버리고요. 이번에 최숙현 선수 건에서 보듯이 최숙현 선수한테 그런 법률 지원이라든지 피해자 보호 대책 뭐 하나 이거 시행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최숙현 선수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앞서 또 이용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실태 조사하고 나서 엄연하게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으면은 즉각적인 무슨 이게 대응책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즉각적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도와 정책에 대한 거는 저희가 권고로 냈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개별 폭력을 당하고 있는 네네. 그런 선수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하려는 그 모습을 안 보였다는데 제가 말씀을 그렇지는 드리는 않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네. 정말 이렇게 조사하겠다 한 이후에 불과 며칠 전에 지금 7월 6일 날 금고안이 발표됐습니다. 금고안이 발표됐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내용이 인권위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조사 센터를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5일 날 스포츠 윤리센터가 발족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그걸 알면서도 불과 며칠 차이도 안 나는데 7월 6일 날 발표하면서 인권위를 중심으로 그렇게 그런 그 독립적인 그 조사 기구를 투자하는 거 이거는 이 정말 그런 목적이 운동 선수들을 위한 그런 인권 보호가 아니고 조직 이익이 그런 국가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는 그렇게 이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심하면서 다른 여러 약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권위는 인권에서 보호하고 싶은 그런 인권만 먼저 보호를 합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스포츠 윤리센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으로 문체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업무는 독립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법인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권도 없고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자는 것이고 위원회는 이미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센터를 무력화시킨다라든지 이렇게 하고자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양 기관이
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 것이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너무나 공감을 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 승리가 중요하고 거기에서 제일 살아남는 선수를 우리가 제일 우대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응급 처치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모든 측면에 그러나 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스포츠윤리센터 그리고 각 체육회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권고문에는 그런 것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김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웅삼 진흥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니까? 이번 청문회는 진실을 규명하고 제2의 최숙현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재발 방지를 하고 모든 것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관용이 원칙인 체육회 수가지 비위에도 다시 관용으로 돌아온 김웅삼 부장님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니까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북체육회 규약 제33조 3호의 규정에 따라 부회장직을 맡은 이는 1,000만 원씩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문제는 2017년 당시 K 부회장이 회비를 1,000만 원 납부했지만 김은상 부장님께서 L직원의 통장으로 받아서 사무처에 납입하지 않고 500만 원은 별도로 사용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공금 횡령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받아서 그 부회장님께서 회비가 아닌 그 당시 행사에 본인이 출연했다라는 내용으로 이미 도감사에서 그러니까 확인이 원래는 됐습니다. 체육회 통장에 바로 넣어야 되는데 다른 통장으로 아닙니다. 받아서 500만 원을 쓰신 거면 횡령 맞죠? 아닙니다, 회장님. 그게 횡령이 아니고 당시에 그 사안이 진행이 될 때 네. 저는 그 그러면 담당자도 짧아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었지만은 그러면 K 부회장을 제가 만나서 설명을 이 드려야. 500만 원이 네. 언론 등 대외적인 활동비로 주었다는 확인서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나요? 확인서 써달라고 하셨나요? 그 당시 그 사업을 제가 주관했는 게 아니고 당시에 지금은 퇴직했는 사무처장님께서 네. 그거를 진행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한테 지시한 K 내용을 부회장 만나서 이 동의서 써달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500만 원 그걸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업에 그 동의서를 없으신가요? 저희 제보가 있는 들어왔고 그대로 아니 있는 그대로 해서 네. 그 출연을 하신 내용의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부회장님께서 그러면 답변을 1,000만 원을 해주십사. 납부를 받았는데 그걸 사무처 계좌로 쓰지 않고 500만 원을 따로 다른 사업에 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거는 그 사업비라는 내용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김원영 지원금에는 용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금으로 납부가 되고 처리되는 어쨌든 내용이 있고 회비를 전부를 네. 그럼 체육회 계좌에 넣었나요? 아닙니다. 안 그거는 넣었죠. 제가 그게 횡령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김하영 업무를 회장님 질문 잠깐만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예. 김하영 회장님 그 동회비는 사무처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서 진행하는 어디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세입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공금이죠. 마이크 옆에 있습니다. 공금 맞죠? 정상적인 납입금은 공금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500만 원이 결손 상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김은상 부장이 K 부회장을 만나서 언론 등 대외비 활동을 주었다는 확인서를 요청한 제보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보가 저희 의원실에도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스포츠 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김은상 부장은 절대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 근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김항 회장님께서는 우리 김 부장님을 다시 재임용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있으신가요? 짧게만 체육회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임을 하고 네. 또 올해 금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이유가 됐건 재임용을 하신 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책임이라기보다는 사례가 깊지 못한 점은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요,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비리 직원이 이렇게 체육회 사유재산을 횡령하는 것이 여기만 그렇겠냐는 겁니다. 사실 청문회가 법정은 아니라서 김웅상 부장님을 바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정서법이라고. 의원님, 제가 네.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 이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신 다수의 국민들은 김 부장님께 판결을 이미 내리셨을 겁니다. 바로 파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김웅상 부장님의 파면을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대한체육회장님과 그리고 경북체육회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도 재산상 손해를 입힌 김 부장님에 대한 의법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수사 의뢰해 주시고 마땅한 책임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체육회의 회비를 회장단이 회비를 납부하는 부분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비로서 납부하는 내용의 회비가 있고 출연해서 격려성 형태로 이런 내용으로 격려를 해달라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횡령입니다. 공금으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500만 원을 격려금 쓰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분이 결정을 하는데 그분은 제 33조 3조 호의 규정에 따라서 1,000만 원을 납부하신 건데 그것을 이걸 500만 원 쓰고 이거는 500만 원 따로 쓰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규정에 맞춰서 그분은 1,000만 원 출연했는데 500만 원을 김 부장님이 딴 데 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 500만 원은 별도로 본인이 따로 내셨고 5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그런 33조 규정을 들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무처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그 내용을 진행을 하셔서 저희들은 실무자지 않습니까? 실무자들께 지시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용한 그 내용인데 그거는 출연금과 그 격려금은 분명히 틀린 내용입니다. 체육회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기 의원님 질문 마치셨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김예지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박양우 장관님 질문은 아니지만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지난 7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팀킴 선수들과 부모님의 호소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당시 도종환 장관님께서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철저히 밝히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셨고 문체부 감사 결과 총 62건의 처분 요구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현재 몇 건이나 요구 수준에 따라 처분이 내려졌는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과연 알고 있는지 또 확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질문입니다. 경북체육회장님? 네. 6월 초 경북체육회 사무실에서 시청팀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북체육회 체육진흥부 김응삼 부장님과 김규봉 감독의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고 최숙현 선수 진정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북체육회는 김규봉 감독 미팅 이후 진정에 대한 사건 조사나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없으며 김응삼 부장과 김규봉 감독 만남에 대한 보고서 등 관련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미팅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두 사람의 만남 후 경북체육회는 철인 3종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청팀 동료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3명에 대해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작성했고 안주현 팀 닥터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 3장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김규홍 감독은 잘못이 없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 경북체육회는 진정 관련 조사 및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또 왜 시청팀 선수들은 마치 누군가 기획하고 모두 짠 것처럼 가해자 3명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했을까요? 또 회장님 알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했고
네, 알지 못하셨습니다. 또 사실은 그 김규봉 감독과 만남에 있었다는 만남이 있느냐는 사무처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답변을 모두 받았습니다. 네, 누구 한쪽은 거짓말 중이십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팀 해체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있고요. 경북체육회 펜싱팀은 올해 말 왜 해체를 시키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철인 3종에 대한 거는 경주시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체고 계약이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해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경북체육회에서 관리할 게 아닙니다. 네, 지난 팀킴 사태 징계에 대해서 경북체육회는 김경두 직무대행자, 오세정 경북컬링협회장, 장반석 경북컬링협회 사무국장 등에게 현재까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그 근거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회신했습니다. 회장님, 김경두, 오세정, 김경두 직무대행의 사위 장반석 씨가 지방공무원인가요? 아니죠. 네, 김응삼 부장은 사법조치, 수사 의뢰, 환수 등을 처분 요구를 받았지만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징계 기간이 끝나자 다시 경북 실업팀 선수들을 관리하는 진흥부장을 맡았습니다. 팀킴 선수들은 경북 컬링 선수들 관리에서 직간접적으로 김응삼 부장이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로 인해 용기를 내서 비리를 고발했지만 선수들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불안하다고 2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회장님, 10년이 넘도록 다른 직원들 이동시키면서 김은상 부장을 왜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지난 회장 선거에서 큰 도움 받으셔서 내칠 수 없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경북 체육회 그리고 경주시 체육회가 선수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리고 신고한 그 조사를 신속한 조사를 했다면 그리고 경북 체육회 팀 직원이 팀 지도자와 결탁하지 않았다면 이 두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양우 장관님께서 주무 장관으로 모든 체육회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때까지 현장에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관님 답변하실 건 없어요? 네, 없습니까? 우리 김혜지 의원님 해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 현장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더 추가적으로 하실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첫 질의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문제의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또다시 해결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밀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계기로 각 분야에서의 현재 상황에서 역할들은 최대하되 전체적인 기조와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윤리나 이 육체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근데 지금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에서도 폭력이 많이 행사됐었어요. 그러나 군에서는 지금 상당한 정도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루는 과정에서는 많은 상위 직급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군대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도 어느 누구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내가 책임을 지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통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겁니다. 이거. 특별조사단을 만들고 윤리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 3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작년에 이야기했던 거 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 책임자들로부터 오늘 책임 있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우리 이달곤 의원님 그 말씀에 100번 이해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작년에 이 단순히 그냥 스포츠 윤리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체육계와 독립대중어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처벌 강화 문제뿐만 아니라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해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근본적인 체육계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그런 권고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책임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들고자 하는 윤리센터라는 것도 그 용어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그것이 현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 센터를 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윤리센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재단법인으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마침 질문을 주시면 마침 제가 또 추가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오해가 있어 정정할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인권위원장님 재단법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에 의해서 법정 기관으로 그렇죠. 출범하는 그렇게 돼야 것입니다.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조사권이 없다고 그러는데 조사권이 있고요. 다 조사권 여부는 앞으로 이제 특사경을 둘 더 것이냐 강화시키자는 얘기지. 조사권이 있고 수사 의뢰할 수가 있는 그리고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또 실망하는 게요. 이 문제를 정말로 군에서 폭력을 몰아낼 각오를 가지고 했으면은 재정 담당자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기후가 반쪽알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각오로서는 폭력을 종식시킬 게 없습니다. 장관님 답변. 네,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당국하고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협의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기능을 작동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질의와 보충질의 등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신고 접수 후에 늦장 대응이 있었다, 처리가 미숙했다, 경중을 떠나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치러 가신 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7월 1일 날 입장문을 냈는데 그 입장문은 마치 방관자처럼의 또는 뭐 잘 봐줘야 심판자처럼의 입장문을 처리 과정에 대해서 변명식으로 내셨습니다. 거기에 7월 2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담화문을 내시고 이 스포츠 폭력이야말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체육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서 사죄를 표현했고 그것도 우리 체육회장님이 아니신 사무총장님이 대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체육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기용 회장님, 지난 1월에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마지막 각오라는 자세로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폭력,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셨죠? 예. 그래서 체육회가 직접 발표한 대책이 15가지인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 1년 반이 지난 지금 15가지 중에서 6개는 했다고 하시고 2개는 진행, 그리고 7개가 아예 실행이 안 됐습니다. 내용들은 다 아시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법 처리 대상을 검찰 고발하는 걸 의무화하겠다 안 하셨습니다. 은폐 등 조직적 차원의 비위단체 회원 자격 영구 배제 및 단체 임원까지 책임 추궁하겠다는데 안 하셨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처분을 하셨지만 그거에 따른 것들을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징계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데 안 하셨죠. 리플렛 정도로 만드셔서 했는데 리플렛은 만들어지고 일회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경각심을 줬어야 되는데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또 그 이외에도 합수 규주에 또 도제식의 훈련 방식에서 이 도제식의 훈련 방식에서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쇄신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죠. 지금 저희가 그 합수 의원님 질문 다 7가지를 이거는 우리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니까 예, 예. 7가지를 이행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는 사실인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할 것은 우리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7번째 권고사항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이것은 2014년 11월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문체부 차관이 국회에서 KOC 분리 논의를 이미 합의한 바가 있는데 진행을 좀 안 하고 계시죠?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논의를 하겠다. 합의를 했죠. 논의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수장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KOC는 NOC에 대한 우리 코리안 올림픽 커미티니까 올림픽에 대한 걸 중점을 하시고 또 IOC 위원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KOC 회장을 하시면서 IOC 위원이 되시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 학생체육, 엘리트체육에 대한 집중을 해야죠. 4천억씩이나 지금 정부 예산을 받으면서 지금 기타 관계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 기관으로.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중공공기관으로 들어와서 국회나 정부에 대한 감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스스로 부패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도자 교육, 내실에 있는 지도자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제가 냈으니까 법을 통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수협의체 구성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서로 이걸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실업팀 선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봤지만 어디다 얘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피해가 있었거나 했을 때 동료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대책도 마련하고 어디에다 호소할지에 대한 것도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에 대한 협의체, 선수 연결망을 구성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표준 계약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 표준 계약서 반드시 만드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여성 지도자 고용을 촉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19년도 기준으로 남성이 90.52%, 여성은 90.47%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총 54개 종목 중에서 여성 지도자가 아예 없는 종목이 좀 24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철인 3종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말씀으로는 고치겠다 하지만 대책이 될 수 없고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좀 보고를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란 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님, 네, 오늘 하루 종일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아까 질문 한 번 이제 하시고 미진한 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문체부 현안 보고에 보면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점검단을 구성해서 혁신위 권고 이행상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문경란 전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행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10대 핵심 과제 지금 문체부는 10대 혁신 과제 지난번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7개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정말 꼭 실현돼야 한다고 보았던 과제들이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스포츠인권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최근에 40여 개의 시민사회, 여성, 언론 그리고 스포츠 단체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함께 내는 진상조사 및 스포츠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저는 그게 지금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으로 좀 발언을 한다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행 여부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유감스럽게도 자세히 잘 모릅니다. 저희 임기는 2월 초에 끝났고 저희가 제시한 여러 그 공고안들은 수십 가지에 어찌 보면 더 자세히 보면 수백 가지가 이를 겁니다. 중장 단기에 여러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혁신위원회가 다 이행을 점검할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조금 시민사회를 대표한 말씀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4단계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사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합리하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체부 그리고 각 시도 경주시 철인 3종 협회 경주 내지는 경북의 체육 단체들이 스스로 조사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한체육회나 체육단체 관계자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전문인으로 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의 문제일 겁니다.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얘기로 가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는 저는 시스템을 잘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인적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만 바꿔서는 안 될 것이고 현재의 시스템도 일정 정도 잘 가동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인적 카르텔의 사슬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도 윤리센터를 만들어도 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적 사슬을 깨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는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많은 의견을 들었을 때 체육계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꼬리 자르기겠지요. 꼬리 자르기겠지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여러 질타를 하신 관계자들, 책임자들 분명히 책임 있습니다.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몸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통은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 세금 4천억을 씁니다. 그리고 한국의 스포츠와 관련되는 책임기관입니다.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4천억을 쓰는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쉽게 답변하는 곳에서 그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저는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책임 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네, 이제 정리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피해자 보호망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3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가 되고 난 30년 동안에도 종목, 성별, 연령,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권 침해가 계속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성적 지상주의와 그것을 유지시키는 체육계의 구조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혁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불량품이 계속 나온다면 불량품을 계속 뽑아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다면 그 불량품을 생산해내는 프로세스와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바꿔야 됩니다. 엘리트 스포츠 체육 매우 중요하고 그간의 기여가 큽니다. 하지만 생활체육, 학교체육 그리고 엘리트 체육이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저는 엘리트 체육도 앞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고맙습니다. 스포츠와 거기까지 갖는 부분도 듣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지난 좀 전에 답변을 잘 못하신 게 있다고 해서 시간을 드렸었고요.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질의까지 주질의, 보충 질의, 추가 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혹시 꼭 질의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유정주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 박정 간사님도 네, 세 분. 이모경 의원님 네 분. 네, 김승수 의원님 5분, 6분. 예, 6분 추가 질의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정주 의원님부터. 최은희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 우리 당의 문체위 위원들이 개최한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선수 어머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었습니다. 피겨를 좋아한다는 어린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던 코치가 자격 정지 중에도 개인 레슨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어린 선수와 그 부모님은 아직도 그 정신적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폭행을 한 코치는 버젓이 개인 레슨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같은 아이스링크에서 선수와 폭행한 코치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차관님, 이것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입니까?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맞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8월에 시행되는 그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서 최대 그 비위가 있는 지도자들은 그 20년 동안 자격을 박탈하려고 네네,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2013년.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것이 2013년부터 논의되었지만 이제야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문제 있는 지도자는 기회 없이 스포츠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한 대책과 메시지를 문체부가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구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징계를 받아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피해자와 마주칠 수 있다면 이처럼 공포스러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을 끝으로 다시는 폭력과 폭언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지 않기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차관님, 지난 상임위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서에 남자 만나고 다니고 남자랑 자라다닌다는 발언, 언론 보도에 나오는 안주현 씨의 치료라는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더듬고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뻐했는데 볼에 입을 맞춘 행위들 모두 성희롱 성추행입니다. 성폭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를 인권위 여가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교육을 지금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본 위원은 이런 교육은 어린 시절 학교 스포츠부터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부터 바뀌지 않으면 각종 개선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초등부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정량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조사도 실시해 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네,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청문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대 핵심 과제가 나오고 오늘 KUC하고 대한체육회 분리하고 이 관계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매일 얘기하시는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보다 낮은 자세로 이렇게 말씀들을 다 지금까지 하셔왔는데 저기 지금 우리 편차이 선수하고 김지훈 선수가 와 있는데 저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저들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싶고 정말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운동을 하고 싶은 우리들의 또 한 사람의 국민들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저는 왜 이 청문회 KOC하고 대한체육기론 분리 얘기가 나오는지 너무나 좀 안타깝고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저들을 보살펴야 될지 그 하나로 국회에 입성을 했지만은 참 제 자신이 좀 원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편차이 선수하고 김지훈 선수 혹시 할 말 마지막 있나요? 제 질의에 좀 네, 저는 숙현이의 억울함과 저희의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풀 수 있게끔 이렇게 국회의원님들과 그리고 존경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번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체육계에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운동선수들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모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의 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얼마만큼 적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포츠계는 아직도 과거에 멈춰 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스포츠 정신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지 성적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상 규명으로만 끝내지 않고 스포츠계에 제대로 된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모두의 롤모델이 되는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고 최숙현 선수가 어머니께 보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모경 의원님. 이어서 김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금 장관님 또 아까 발언했던 문경란 전 스포츠 혁신위원장 또 여러분들 이야기가 스포츠 혁신위원회 권고안만 제대로 시행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권고안이 이게 뭐 도깨비 방망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네, 뭐 도깨비 방망인 뭐 그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뇌차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상당 부분 권고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 이 스포츠 혁신위원회 이 구성한 그 목적이 당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구성했죠? 예, 아무래도 선수들의 그 성폭력을 비롯해서 폭력, 이 근절, 더 나아가서는 체육계 혁신을 위해서 시작을 한 것으로 합니다. 그
이게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이후에 스포츠계의 성폭력 또 폭력 인권 보호 그게 주된 구성 이유로 알고 있는데 혁신위원회 활동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포츠 폭력, 스포츠 인권에 대한 대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을 놓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의제가 스포츠 윤리, 인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작년에 법 제도 개선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처벌 강화 등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교 체육에 관한 문제들, 기타 여러 제도에 관한 문제들도 함께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문경란 이 위원들은 체육 및 인권에 전문성 있는 중립인사로 구성한 데 있었는데 우리 신례장 위원장님 제가 인권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육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성이 계신지요? 네, 제가 2008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됐을 때 제가 스포츠 인권이라고 하는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고요. 인권 실태 조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정책에 관한 것을 제안했고 그 이후로 저는 10년 동안 스포츠 평화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한다고 하면 너무 과분한 얘기겠지만 이제 스포츠의 얘기는 체육인만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권고안 중에 여러 가지 특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대한체육회 또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는 왜 나왔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4천억의 예산을 쓰는 기관이 국가 부처의 어떤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KOC와 대한체육회가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KOC 위원장은 IOC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정부의 통제나 이런 걸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체육회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문제가 됐을 때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간에 이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아마 저보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들을 조사를 네. 지금 하세요. 추가 질의 이제 추가 질의 끝나고 이제 마지막 질의거든요. 지금 하세요. 여러 가지 그 권고안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정말 그 마음 놓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쪽에 또 도움을 주는 그 방안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 혁신의 여러 가지 권고안들 보면은 아예 이 엘더 체육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경기력을 가질 수 있는 선수 자체를 막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저는 내용들이 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최은희 차관님 계시지만서도 82년, 86년 그때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그때 했죠. 그때 운동 연습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 학교 다 다니면서 그 당시에 태릉 선수촌에 있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그 선수촌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학교 갔다가 다시 선수촌에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82년도, 86년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게 그런 소년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 출전에 지금 기회조차 상당히 어렵게 하는 그런 권고안들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운동 선수들의 인권 보호는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서도 정말 그 운동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엘리트 체육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경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인권 침해입니다. 이 권고안 중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하세요. 네. 저는 100개의 금메달보다
선수의 인권과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얘기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계의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저희가 내놓은 근거안이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을 우리 최윤희 차관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선수를 못 키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고요. 저희가 권고한 것이 엘리트 스포츠를 살리는 길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서구의 다양한 어떤 사례들도 이미 봤고요. 어떤 굉장히 많은 선수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스포츠를 할 기회를 주고 그 가운데서 선수들을 육성해낼 때 오히려 훨씬 더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전의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스포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트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이 그야말로 인간적인 삶, 존엄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전 국민을 위한, 전 시민을 위한 스포츠로 나아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 더 쓰시겠습니다. 지금 방금 오늘 그 청문회에 와서 문경란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걸 봐도 미루어 짐작하건 여기 사실은 그 청문회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스포츠계의 근간을 흔드는 많은 결정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근거안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 그 결정들이 정말 심도 있는 토론, 반대되는 주장까지 듣고 나온 근거안인지 이미 답정 요처럼 답을 정해놓고 나온 근거안인지가 의심이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냥 길게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따로 별도 현안 질의나 제가 그 국정감사나 조사 때 따지려고 생각하니까 그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토론이라든가 또 전문적인 논의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위원회 차원도 좋고 의원실 차원도 좋고 더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박정 간사님 추가 전영기 의원님 안 하셨나요? 네, 전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마지막 질의보다는 확답을 좀 받고자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김대훈 코치님, 김대훈 코치님 그냥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최수경 선수 폭행 가담하셨습니까?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때린 적 없습니까 한 번도?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코치님, 이현호 감독님, 네, 그 최수경 선수 옛날에도 때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김규봉 감독이 경찰에 고발당하고 나서 안 맞았다고 탄원서 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안 그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선수들한테 전화는 전화로 그렇죠, 전화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지만 그렇죠. 제가 직접 받으러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선수들한테 전화해서 김규봉 감독이 안 때렸다라는 탄원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때렸냐 안 때렸냐 물어봤다는 정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의견만 한번 물어본 탄원서는 받은 적은 있습니까? 그럼? 없습니다. 그럼 뭐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없습니다. 의견만 물어봤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질문드린 그 김응삼 부장님과 대한체육회 이사의 청탁 관련된 거 이기영 회장님께 답변 한번 다시 듣고 이분들 고발하실 거죠?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사 자료에 나와 있고 청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다시 확인할 게 있나요?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그 아까 제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횡령한 건 추가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한 문제점이 있으면 절대 재수구 감싸게 하지 말고 처벌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회장님.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위원님께서 많은 논의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장관님께도 책임자 처벌을 꼭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고발할 사람 고발하고 가해자는
발본색원해서 이 사람들 다시는 체육회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권한이 장관님께 없다라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자라고 징계를 하더라도 대한체육회에다가 징계 요청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 감사, 김문삼 부부장 같은 경우에도 문체부 감사에서 엄청난 비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에 징계하세요. 이 사람 파면시키세요. 이러고 요구했는데 정직 2개월 받은 겁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다고 보고 뭐 KOC 분리든 뭐 아니든 어떻게든 우리 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을 꼭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경영 회장님께도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면 제2의 최수현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체육회 개혁을 위해서 관리감독이 문체부의 지시에는 웬만하면 좀 따라주실 수 있으실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모든 문제는 협의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관리 예. 감독 기관이 문체부의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꼭 들을 수 있다라는 답변 예.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에는 준하경 시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적절치 않으면 여준기 우리 경주시 체육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김규봉 감독이 4년간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봉이 28% 올라서 5,300만 원에서 6,800만 원이 됐습니다. 지도를 제대로 하고 그 능력이 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되시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횡령의 근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이게 폭력, 성폭력에 대한 문제만이 인권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3명의 선수 중에서 5명이 연봉 8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연봉 500만 원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주시 스포츠 도시인데요. 여기를 알리는데 소홀했습니까? 연봉 500만 원이면 월 41만 몇천 원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8,590원이고요. 이거를 월급으로 치면은 179만 300원입니다. 41만 원 받고 이렇게 맞아가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은 더 많은 구태를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쳐도 증언에 나온 걸로 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가면서 41만 원 받아오면서 이것이 인권이 지켜지는 겁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한체육회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문체부 장관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 이 사건, 이 성폭력 폭력에 대한 문제로부터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분리되어야 되는지 장관님. 네, 뭐 스포츠인권위원회에서도 그 혁신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KOC하고 체육회 분리 문제는 단순히 제도상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냥 폭력이나 그다음에 스포츠 전체 문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대한체육회는 약 한 4천억 원 정도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공기관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국가올림픽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또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굉장히 모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육회가 본연의 아마 위치를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잘 조화롭게 발전을 시키고 나가서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분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로 어떻든 간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한번 또 국회에서도 논의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논의의 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진영에 또는 무슨 또 엘리트 체육이냐 아니면 생활체육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우리 체육계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선수들의 그 수당과 보수 문제를 결정을 하는데요. 차제에 그 보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분 드리세요. 네, 오늘 문경란 위원장님께서 아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걸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장에는 왜 그렇게 안 나오려고 하셨는지 굉장히 갑자기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고, 오늘은 시간상이 청문회 안건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국정감사장에 문경란 위원장님을 증인으로 모시면 혁신위원장의 선정 경위부터 또 혁신위의 운영 과정, 또 권고안의 내용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모시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증인, 참고인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속팀 내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한 선수가 관련 기관에 도움을 절실히 요청했음에도 그 누구도 고인의 호소에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질타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등의 직무유기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정부가 마련한 제도와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체육계 폭력이 구조화될 때까지 우리 사회가 미흡하게 대처했음을 반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이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 이유, 즉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구태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8월 5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스포츠 1센터의 기능 확대와 인력 및 예산 증대, 권역별 지역 사무소 마련과 스포츠 특별 사법 경찰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 사항들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 등 관리 감독 기관뿐만 아니라 체육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지도자와 선수들도 명심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한 증인과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를 모욕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김혜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영호 장관 등 소관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